네, 안녕하세요. 혁신적 개발 재원의 개념과 최신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코이카 연구개발팀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조한슬 통계 전문가님의 그 ODA를 어떻게 통계로 잡히는지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 포럼의 주제 자체가 혁신적 개발 재원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혁신적 개발 재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혁신적 개발 재원을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이지 않은 전통적인 개발 재원을 주로 그 ODA로 봤다면 최근에 ODA 외에 개발에 쓰이는 많은 재원들을 혁신적 개발 재원이라고 통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 해외여행을 2006년 이후에 하셨다면 직접 모두 혁신적 개발 재원을 만드시는데 기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가실 때 항공권에 구매하시는 항공권에 1,000원이 자동적으로 항공권 연대 기여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펀드에 모여서 개도국에 있는 그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보건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혁신적 개발 재원들이 과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한 개념들인지 혁신적이라는 개념이 최근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혁신이라든지 혁신적 이행 메커니즘이라든지 다만 그렇다면 이 혁신 내에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를 저는 그 혁신적 개발 재원의 논의나 논의 흐름과 어떤 거기에서 논의되던 여러 가지의 그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좀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혁신적 개발 재원의 등장 배경 및 논의 흐름, 이에 따라서 그 과연 혁신적 개발 재원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혁신적 개발 재원이 핫해지고 또 오늘 이 포럼의 주제까지 오게 된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위에를 보시면 2015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발표가 됨으로써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SDG라고 부르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발표되기 2달 전 2015년 7월에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 재원 총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본 논의에서 역시는 특히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여러 가지 ODA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 앞에 ODA 현대화 논의도 역시 기존에는 OD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금융수단을 통해서 공적 지원, 그런 공적 자금들이 촉매대로 들어감으로써 이런 공적 자금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논의에서 ODA 현대화 논의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민간 재원 동원 역시도 굉장히 혁신적인 메커니즘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을 많이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원된 재원이 과연 개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임팩트 투자와 혼합 금융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혼합 재원 조달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먼저 임팩트 투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향을 두 가지를 다 달성한다. 사회적인 영향, 그러니까 개발 영향과 또 재무적인 수익, 투자로 인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이따 민준기 과장님께서 좀 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혼합금융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특히 뭐 무상 원조라든지 차관 중에서도 양어성 비율이 높은 차관 또는 좀 낮은 차관, 민간 재원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재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섞인다는 의미에서 블렌디드 파이낸싱, 블렌디드 파이낸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오늘 그 뒤에 이성진 대리님께서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 가지 타 공여 기관에도 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단계에서 시범 사업인 경우가 많지만 역시 특히 OECD 닥에서는 주요 공역국들이 모여서 혼합금융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적 개발 재원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워크숍의 자리가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또 영국에 있는 디피드, 스웨덴, 시다, 미국 USAID들이 특히 이러한 하공여기관들이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피드에서는 임팩트 펀드, 시다의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싱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대출, 지분 투자 보증 등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시 이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ODA 예산이 저희가 0.25% 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추세상 민간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도 역시 국내 기업들과 어떻게 잘 조율해서 윈윈 전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이 논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런 새마을 사업도 그렇지만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섹터를 혼합하는 그런 섹터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그 파트너들과 적절한 재원들이 함께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동원이 돼야 하는 또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민간들 특히 개도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 마이크로 엔터프리니어들을 지원하는 것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이카 역시 이제는 정부 대 정부로 일했다면 개도국에 있는 민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하는 고민도 이제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혁신 파트너십 사업팀에서 수행 중인 망고펀드 사업인데요. 임팩트 투자 사업이라고 불려서 실질적으로 코이카는 무상 원조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망고펀드라는 중개기관이 우간다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간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우간다의 그 포용적인 경제 발전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핫해진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등장 배경에 의해서 혁신적 개발 재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혁신적 개발 재원이라는 논의는 매우 최근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 MDG 발표 이후에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한 15년간 이 논의들은 꾸준히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럼 2002년부터 과연 논의들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회의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MDG가 생겨난 이후에 MDG를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논의에서 2002년에 제1차 개발 재원 총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개발협력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회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 몬테레이에서 제1차 개발 재원 총회가 열린 바가 있고요. 이에 쭉 지나서 2008년에 도하에서 제2차 개발재원 총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열린 개발재원 총회에서도 역시 혁신적 개발재원들을 다룬 바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2004년이라든지 2006년, 특히 이런 2008년, 9년에서는 특히 혁신적 개발재원만을 주제로 하여서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 회의들의 어떤 내용들을 오갔는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제1차 개발재원 총회, 몬테레이 합의, 그래서 몬테레이 컨센서스라는 그 회의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러 조항에서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및 기타 민간 재원을 포함한 개발 목적의 국제 자원 동원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다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도국의 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 그 개도국의 부채, 외채 문제가 심각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함께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04년 1월, 9월에는 제네바와 뉴욕, 각각 제네바와 뉴욕에서 첫 번째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 관련 범정부 정책 대화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혁신적 개발 재원에 대한 그 자체만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큰 회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그 이니셔티브를 가져갔던 몇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단 프랑스, 브라질, 칠레, 스페인, 독일, 알제리 이렇게 6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프랑스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자문 그룹이 설립이 되고 몇 개의 혁신적 재원 조달 메커니즘이 파악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2004년 1월에는 여러 가지 6개의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2004년 9월에는 기화와 빈곤 퇴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첫 번째 범정부 정책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 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메커니즘이 재원 메커니즘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 보고서가 함께 담겼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5년 9월에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는 개발을 위한 혁신적 재원 조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Innovative Sourc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라고 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6개 국가 중에서 역시 이니셔티브를 가졌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라고 이 선언문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ODA는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적 개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조세를 신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항공권 연대 기여금 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 국가, 브라질, 인도 등 97개 국가가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항공권 연대 기여금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월입니다. 이제 2005년, 2006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좀 특별한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그런 회의입니다. 잠시만요. 2006년 2월에는 파리에서 혁신적 개발 재원 메커니즘에 대한 파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대통령도 역시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장관급 국제회의였고요. 새로운 개발 재원 조달을 역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항공권 연대 기여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여기에서 자신들은 2006년 7월부터 항공권 연대 기여금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이는 또 이후에 개발을 위한 혁신적 재원 조달 리딩 그룹, 영문으로는 Leading Group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혁신적인 개발 재원 메커니즘들을 조사하고 만들어내고 이행하기 위한 이런 그룹들이고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한 6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랑스가 이렇게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회원국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이 그룹의 회원국이고 2007년에 의장직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2008년 제2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역시 이제 몬테레이 이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후 리딩 그룹이 창설되고 여러 가지 IFIM, AMC, 항공권 연대 기여금, 유니타드 설립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몬테레이 합의 대비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해서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그 도화 선언 안에 있는 그 문서 자체에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화 선언을 기점으로 약간 혁신적 개발 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도화선언 이전에는 그냥 새로운 재원,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는 것에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연대 기여금 같은 경우에도 없던 재원을 항공권 연대 기여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재원을 새로 창출했다면 이 이후에는 민간 재원들을 동원하는 어떤 개발 목적 사업에 민간 재원을 어떻게 동원해서 개발 재원들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또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논의들도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유니타드 의장을 중심으로 I8 그룹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 I8 그룹은 8가지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 메커니즘을 연합으로 묶어놓은 그런 그룹을 말하는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2009년 당시에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 메커니즘으로 8개를 확정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합화시킨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이 8가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유니타드는 국제의약품 구매 기구라고 해서 2006년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약회사의 협상을 통해 에이즈 약품 가격을 50% 감소시키었으며 HIV 에이즈 치료를 받은 4명의 어린이 중 3명이 이 기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권 연대 기여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 기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FFIM, 그래서 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 백신 금융기구, 국제 면역 금융기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2006년 영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장기 차입 역량을 활용해서 자금을 끌어들인 다음에 시장에서 자금을 모으고 이를 가비, 얼라이언스의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인가요? 네, 거기에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70여 개국 빈곤국 내 면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20년간 40억 불을 모금하는 것이 목표이고 2010년 제가 조사했던 보고서에 나왔던 2010년 현재 당시에는 10억 불 이상을 조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AMC라고 하고 이거를 풀었으면 어드밴스 마켓 커미트먼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선시장 약정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개도국 내 개발 목적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빈곤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이제 백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 공여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들에게 이런 백신들을 개발하였을 경우 우리가 얼마 이상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금들을 이제 지원받는다는 거를 기업들이 알고서는 좀 더 R&D나 투자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도국에 활용될 수 있는 백신이 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저렴하고 좋은 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그 유니타드의 자발적 연대 기여금은 유니타드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연대 기여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걸 항공권 연대 기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드와 글로벌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드는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그 글로벌 펀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이 레드라는 마크를 상품에 부착하고 있으며 그 상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글로벌 펀드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금을 모금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뎁 투 헬스라는 것을 보시면 이것은 신용자는 아마 그냥 공여국 그 차관을 주는 공여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원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국에서 부채를 상환하기에 여력이 안 된다거나 지금 당장 상환할 수 없을 경우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공여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당신네 나라의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사회 분야 등 그 개발을 위한 그다음에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분야에 쓴다고 약속을 해다오. 그렇다면 우리가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배출 거래권을 그 거래하는 배출하는 탄소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그 배출 거래권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탄소 시장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책임 투자 역시 그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해서 재무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영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이런 사회 책임 투자자들이 지역 개발 증진을 위해 그런 투자를 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당시인데요. 2009년 당시에 발족한 그 IA 그룹을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좀 더 이어서 가보면 2009년 이후에 최근에는
2014년, 15년에 이어서 활발하게 혁신적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징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제 민간 재원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2014년에는 OECD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개발재원 리디자이닝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는데요. 이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혼합재원 조달, 블렌디드 파이낸싱입니다. 네, 그래서 혼합재원의 조달을 명명하기를 이머징 및 프론티어 시장에서의 민간 자본 유입 동원을 위한 개발 재원과 자선 기금의 전략적 사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개발 영향이 높은 부문에 민간 투자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위험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해주는 동시에 그렇다고 공적 자금이 민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아니고 분명히 개발을 목적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발 영향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2015년 제3차 개발재원 총회에서는 결과 문서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라고 하는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라고 하는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는데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혁신적 개발 재원의 논의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몬테레이 이후에 리딩그룹에 의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의 혁신적 원천 및 방법에 대한 지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데 이루어진 진척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IFII, 녹색 채권, 백신 채권, 풀 메커니즘, 탄소 가격 메커니즘 등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을 결합하는 모델에 기초하여 메커니즘을 탐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처음에 아까 몬테레이에서 보시면 그때는 개도국의 부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약간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민간 자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탐색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15년 11월, 2016년 2월,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OECD 다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혼합금융 워크숍 및 혁신적 금융수단 워크숍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덴마크의 기후투자펀드, 아프리카 보증펀드, 그다음에 미국의 개발금융기관인 오픽의 임팩트 인베스팅,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EU 블렌딩 프레임워크, USAID의 디벨롭먼트 크레딧 오토리티 등이 있습니다. 네. EU 블렌딩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일단 이성진 대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USAID 이 디벨롭먼트 크레딧 오토리티는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개발 협력지에 간단하게 2페이지 정도로 사례를 정리하였으니 아마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길게 등장 배경 및 논의들이 어떻게 흐름되었는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에 따라서 과연 개념들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제가 아마 그 논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좀 특징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잠시 언급은 드렸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적 개발금 조달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역시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해서 대부분 한 2009년, 2010년 이때 그 기관별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냈던 보고서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은행, UN, OECD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 그룹에서 어떻게 혁신적 개발 재원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이 처음에 2009년에 보고서를 냈을 때는 혁신적 개발 재원을 사업 분야와 재원의 출처로 분류하여서 4가지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업 분야에는 공공 부분의 사업, 그리고 민간 부분의 사업, 재원 출처에는 민간 재원, 정부 재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공공사업과 민간 재원을 합쳤을 경우에는 PPP, 기업 참여하는 민간협력, 그래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제 분야를 만들었고요. 민간 사업과 민간 재원이 합쳐졌을 땐 정말 순수한 민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업과 정부 재원이 합쳐 있을 때는 연대형 메커니즘, 대표적인 게 항공권 연대 기여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 사업과 정부의 재원이 합쳐져 있을 때는 촉진형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ODA 자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민간 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유형별로 좀 제시를 했던 반면 2013년에 나왔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밑에 있는데요. 좀 더 그 유형적인 특징보다는 성격적인 특징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3가지의 특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재원의 소스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참여함으로써 추가적인 개발 자금이 생성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생겨남으로써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성된 이런 개념 자체를 혁신적이다라는 특징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이 개발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이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자금이 긴급하게 이렇게 마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달 시간이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 흐름을 효율적으로 가져왔다. more efficient하게 향상시켰다라는 것도 역시 혁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금융 흐름을 자금 흐름과 현장의 그 측정 가능한 성과를 명확하게 연계함으로써 여기서 그 현장에 측정 가능한 성과는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한마디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또 혁신적 개발 재원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3가지의 특징을 제시하고 유엔 관련 기관인 UNDP에서는 이를 4가지의 유형으로 묶었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시면 첫째로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 재원 및 협력이 민간 재원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둘째, 개발도상국의 재원을 송금하는 국가 간의 국제 협력, 여기서는 민간 송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발 재원을 창출하는 것. 비슷하죠. 개발 추가적, 촉매적, 성과 지향적 그런 식으로 비슷한데요. 그래서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그런 혁신적 개발 재원의 카테고리를 4가지를 분류하였습니다. 크게는 첫째, 글로벌 수준의 세금, 회비 혹은 의무적 부담금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거래세, 탄소세, 항공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유형들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연대 기여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내는 유형으로서 말씀드렸던 항공권 연대 기여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금의 일부가 그런 개발을 위한 목적 자금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 이행 및 채무 기반 수단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국제 백신 금융 기금이나 녹색 채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공적 재원을 통해 민간 재원들을 레버리징하는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OECD에서 역시 혁신적 개발 재원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OECD는 3가지의 새로운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라고 해서 민간 및 공적 자금을 모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파트너 국가의 혜택을 위해서 활동을 규모화하거나 발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세, 채권 발행, 자발적 기여금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센티브라고 해서 진행 중인 현재 개발 활동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보증, 사회적 책임, 보상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그룹에서는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을 전통적 원조 흐름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 솔루션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조달에는 크게 2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적 자원에서 이노베이티브 소스로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금융 흐름 생성을 돕고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에는 아마 이런 추가적이나 촉매적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적절한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혁신적 메커니즘으로서 기존 자원을 효율적이고 영향을 더 크게 만들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션트하고 스마트하고 또는 성과 지향적이고 이런 식의 특징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1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리딩 그룹의 그 최근 연간 총회 세션에서는
그 포스트 2015 시대에서는 혁신적 개발 재원 이니셔티브에 의한 동원 금액을 추적하기 위해서 개발을 위한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에 공통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뭐 월드뱅크, 그다음에 UN, OECD 리딩그룹에서 혁신적 개발 재원에 대해서 유사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 유사하게 유형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SDG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만의 재원이 모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집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혁신적 개발 재원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통된 유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논의에서 이러한 논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혁신적 개발 재원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던 초기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 동향은 2015년, 16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들이 좀 변화해 왔는지 아마 딱 쪼개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변해온 그런 변화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격을 보시면 좀 더 추가적인이라는 것, 기존에 없던 재원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내는 이런 특성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명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게 다만 사라지고 현명한으로 옮겨타는 건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좀 더 이제 자금을 모았으면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중요하다라는 변천이 생겼고요. 자금의 용도 역시 유사하게도 자금을 잠깐 조달하는 거에서 이제는 조달뿐만 아니라 배치까지도 올바르게 혁신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적 개발 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수단 같은 경우들도 뭐 채권이나 보증이나 대출 이런 금융수단들은 사실 최근에 생겨난 개념들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개발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 뭐 차관을 통해서도 사용되고 있던 금융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금융수단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이제 많은 돈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재무 레버리지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자금 수단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개발 목적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한 파이낸싱을 하는 데 쓰자라는 이제 논의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역시 시장 과거에는 이제 시장 이율 이하의 수익도 괜찮았다면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 이율을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영향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제 특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도 과거에는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원조 중심의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파이낸싱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섹터도 연대기여금 같은 경우도 보시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대부분 보건 분야나 인프라, 에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아직 뭐 그 포션이 크지는 않지만 농업, 이머징 마켓 내 소비자, 기업 투자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커니즘도 세금, 자발적 민간 기여금 이런 메커니즘에서 뭐 해외 투자 펀드, PPP, 위험 분산, 민간 기업 및 지역 투자 동원 목적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민간 재원들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ODA와의 관계를 보시면 과거에 UN 문서나 이런 걸 보셨을 때 혁신적 개발 재원은 ODA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ODA는 그대로 가고 ODA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ODA를 잘 활용해서 촉매제로 활용하여 민간 재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보완적 성격에서 아마 촉매적이고 좀 더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것들은 다양한 이제 금융 수단들에 대한 걸 유형화시킨 거라서 아마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렇게 혁신적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가 와 있는 상황에서 제 자체도 과연 이런 혁신적인 개념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소통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공통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결과적으로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혁신적 개발 재원의 그 구체적인 핵심을
성격은 자금을 뭐 빠르고 많이 잘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역시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업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서로가 이게 학습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